귀걸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전 영상을 보셨다면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건 대략 아셨을 테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번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건 쉽게 끝내자, 괜히 복잡한 생각은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 의도대로 잘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동글동글한 부분은 스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나비 모양의 귀걸이고요. 당연히 침 귀걸이입니다. 침의 위치는 이쯤에 잡았죠. 자, 일단 얘를 숨기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서 하시면 되겠죠.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 대략적인 크기는 어떤 8mm 정도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가 8mm 박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높이가 8mm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하면 8이죠. 그래서 8mm 박스 하나 그려서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집어넣고 늘려서 쓰시면 되겠죠. 늘리거나 줄여서. 자, 그러면 커브를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곡선인데 얘를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적당하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제가 누누이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제발 커브 연습 많이 하세요. 제가 저 좋으라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커브 연습 많이 해도 아니면 많이 하지 않아도 저한테 좋을 건 없죠.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커브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어떤 나는 캐드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세요.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브 연습은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깨달음이 옵니다. 커브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놓쳤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꾸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추천해 달라 그런 얘기에 대답은 잘 안 하죠. 그거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저를 오해하거나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왜 그러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책을 고르는 연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베스트셀러 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책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책을 잘 고를 수도 있고 잘못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럼 잘못 고르게 됐어요. 잘못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책은 나에게 안 맞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일단 처음에 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제 영상을 보고 연습을 좀 하신 후에 책을 고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은 쓰라고 있는 거죠. 책은 보라고 있는 거지 모셔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권 사지 마시고 한 권 보고 쭉 완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 책 보고 그 다음 책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것만 하면 절반은 끝난 거고, 그 다음 저 둥그런 거는 전 동그란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이 동글동글한 것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 좀 볼륨을 눌러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직접 변형해 보시고요. 이 변형 뭐 응용 그건 셀프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그 누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든 걸 어떻게 막 1시간 동안 아니면 2시간 동안 설명을 한다고 해도 100%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런 목적 없이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날개만 볼륨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전체적인 볼륨,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전체적인 형태도 뭐 물론 뭐 이렇게 나비가 양쪽 날개가 대칭이긴 하죠. 이렇게 뭐 이 곤충 표본 뭐 그런 거 한 걸 딱 보면 핀 하나 딱 박혀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쁘게.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쪽이 좀 크고 한쪽이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이 나비가 날개가 좀 펄럭펄럭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응용은 셀프인데 그 응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응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많이 응용을 하다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응용이 어떤 뭐 내가 이 나비를 변형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변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변형을 할 거야.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변형을 한 후에 결과물을 보는 거죠. 과연 내 생각대로 잘 변형이 되었는가. 물론 뭐 그리다 보면 그걸 계속 관찰하면서 하시겠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을 만들면서 배우는 게 또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런 능력이 배양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책만 보고 아니면 제 영상만 보고 제가 그린 것만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저도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야야야, 이게 결합이 안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합을 안 시켰군요. 근데 저도 예전에 막 책만 미친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뭐 물론 책도 여러 권 없었지만, 그러고 나서 책에 있는 걸 다 하고 내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그려보려고 했어요. 연습 삼아서. 안 그려집니다. 정말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만들 때도 최대한 여러 응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저는 물론 뭐 저도 처음 시절이 있었겠죠. 그걸 겪고 지금이 됐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입장을 이해는 못해요. 알 수가 없죠. 제 초보 시절은 제가 알지만 여러분들의 초보 시절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뭐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보긴 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나름 막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한다고 해도 그건 다 제 입장입니다. 네.
제 입장에서 하는 것들이고, 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걸 바라는 거죠. 아휴, 제가 또 솔리드로 안 했네요. 최대한 응용을 많이 해보라고. 그리고 제가 하지 않는 것들 그려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는 것들 그냥 그런 거 그려봐야지 그러면 또 막막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응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물론 다 아예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이 귀금속 그쪽 이제 배우는 분들,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때를 이제 제가 이제 되짚어 보면, 이제 추억을 해보면,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자기는 뭘 어떻게 할 거고 뭘 할 거고. 물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어떻게 저떻게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어떻게 변형을 했느냐 그런 건데, 초보자이다 보니까 촌스럽죠. 자, 어찌됐든 이거는 케이지로 이렇게 볼륨을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볼륨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말이죠, 얘를 좀 하나만 띄워 볼게요. 이런 하나의 면만, 하나의 서피스가 있었다. 이 서피스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녀석을 두께를 주고 싶어. 그럼 두께를 딱 주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이 끝점에서 N방향으로 이렇게 N방향 맞춰서 요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금속 작업을 하게 되면, 금속을 맨 처음에 막 이렇게 톱으로 썰었어요. 당연히 처음엔 평평하겠죠. 처음부터 곡면으로 만들긴 힘들겠죠. 그래서 곡면으로 만들고 나서 어떤 틀이 있어요. 이 좀 뭐라고 해야지, 오목한 틀이 있습니다. 오목한 틀, 자, 한번 그리죠. 이렇게 반구형인, 반구 맞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그 녀석의 곡률을 알 수가 없으니. 자, 이런 틀이 있고, 이 틀이 꼭 그 주사위처럼 육면체에 막 크기별로 뿅뿅뿅뿅 있어요. 이쪽에는 몇 미리짜리, 저쪽엔 몇 미리짜리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이도 있어요. 절구공이 같은 그런 거죠. 공이도 이 끝 모양이 둥글둥글해요. 이렇게 여기에 딱 맞는 거기에 맞게 공이도 그 크기에 맞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제가 대충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딱 맞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맞게 만약에 이제 그 육면체에 그 움푹 파여져 있는 게 6개다 돼 있으면 공이도 6개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 움푹 파진 곳에 이 나비 날개를 넣고 그 다음에 얘로 꽁 찍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 면에 따라서 이게 볼록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어이씨, 제가 너무 저 멀리 막 딴 데로 갔군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면 얘가 이제 구부러졌을 때 얘를 일단 케이지로 다시 할게요. 그럴 때 괜히 지웠네. 아휴, 참 저도
한심합니다. 이럴 때는. 자, 이렇게 하면 케이지를 썼을 때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그대로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렇게 면을 하나, 서피스를 하나 이리저리 만지고 나서 이 녀석의 간격 띄우기, offset 서피스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꺾이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아까 그 뭐 공이 얘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 판재를 톱질해서 자른 다음에 그 절구 같은 데다 넣고 꾹 눌러주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배우기를 이런 금속 작업을 먼저 배우고 얘를 이제 라이너를 배우게 되면 어떤 이제 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해야겠나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막 거부해요. 왠지 막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큰 잘못한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얘를 이렇게 하고 나서는 여기가 막 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뭐 막 이렇게 단순한 그 딱지 귀걸이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얘가 이렇게 막 엄청 작아요. 얘 적당히 갈려 나갑니다.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면 여기 또 다시 얘를 막 케이지 할 때 얘가 Z축이죠. Z축 이제 수직 방향은 Z축이니까 경계상자 이렇게 해주고 Z 전개수 2개로 네 됐습니다. 그 어떻게 뭐 신경을 써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신경을 써도 안 써도 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금속 작업을 먼저 하다가 라이너를 배우게 된 라이너를 뭐 익히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난 이것만 이렇게 된 것만 계속 봐왔는데 얘가 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막 왠지 내 손이 베일 것 같고 막 너무 날카로운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뭐 이렇게 막 격하게 막 이렇게 돼 있다면 네, 그건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랑은 지금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자주 드리죠. 뭐 이런 얘기하면 죽일 듯이 덤벼드는 어떤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든가 아니면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은 뭐 아시겠죠. 물론 뭐 아직 그런 분들을 못 만났다면 네,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기 생각과 뭔가 달라 그러면 그건 틀린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힘들죠. 같이 뭔가 하기가. 자, 이거는 간격 띄우기를 써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요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투영으로 만들었죠. 이 뭐니 너? 자, 투영으로 하기 전에 어떤 서피스를 하나 그렸죠. 이렇게 서피스 하나 그리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뭐 늘려줍니다. 적당하게. 그 다음 당연히 차수를 바꾸겠죠. 자, 차수를 왜 바꾸죠? 곡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하는지 그걸 알아야 아 나는 이걸 그렇게 할 거야 할 때 그렇게 하겠죠. 자,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이 서피스 차수 1짜리 1짜리 이 평평한 서피스를 곡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수 3으로 바꾼 겁니다. 그냥 3 하세요 뭐 그거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에선 편하겠죠. 그냥 3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배우는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3 하고 착착착 하면 됐어. 그러면 나중에 홀로서기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투영을 했죠. 예, 왼쪽 클릭해서. 그래서 아니 언젠간 뭐 다 배워서 혼자서 알아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선생 입장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뭐 어떤 앞서가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상식입니다 이거. 예전 제 영상들을 보면 왜 선생들은 뭐 어느 선생이든 다 똑같다고 보는데 학원이든 학교든 뭐든 간에 에브리데이가 아주 그냥 스승의 날이야. 항상 막 존중받고 자기는 선생이야. 뭐 옛날에 이런 드라마 있었죠.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뭐 그런 어떤 뭐 좀 뭐라고 해야 돼? 자기 뭐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니잖아요. 자기는 학생 아니었어?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학생들이 빨리 배우면 큰일 나요? 좋은 거 아니야? 잘 가르치니까 빨리 배웠겠죠. 그리고 빨리 배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선생 입장이죠. 이거 일단 우리 학원 뭐 이 학교 뭐 아니면 내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5개월짜리니까 아니면 뭐 3개월짜리니까 요렇게 하면 그 시간을 채울 수 있겠지. 그게 목적인가요? 여기가 좀 빈 공간이 있어서 그게 좀 짜증이 울컥 납니다. 왠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여기에 살짝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거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떤 불평 불만을 가지고 내가 뭐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아주 그럴 정도의 사람도 아니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어린 시절에 많이 해봤어요. 앞장서서 총대 메고 이게 뭐 총대 메는 사람만 불쌍해지더라고요. 뭐 지네들 좋으라고, 물론 저도 이제 좋으라고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엔 저만 미움받고 그렇게 되더군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큰일 안 난다니까요. 어차피 이거 뭐 잘 베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 공간이 비어있는 게 신경 쓰여. 그럼 공간을 채우면 그만이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좀 더 어렵게요? 좀 더 어렵게 한다면 요렇게
점 켜고, 그 다음 이 점을 여러 해 당겨주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자,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뭐? 로프트죠. 요거는 뭡니까? 2, 3, 4 좋았어. 로프트든 이거든 뭐 크게 다를 바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직선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선 맞네요. 점 두 개면 뭐? 차수 1. 차수 1은 뭐죠? 직선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이야. 그랬을 때 삼각형은 언제나 평면입니다. 짜잔, 닫혔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게 뭐야. 지우고. 자, 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게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얘 절로 보내고요. 이게 저는 뭐 지금도 그런 게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뭘 하든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왜 없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없지. 괜히 없겠습니까? 뭘 배우려고 그러면 막 어떤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싸죠. 비쌌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가 가장 구하기 쉬운 건 뭐였을까요? 책이었겠죠. 일단 뭐 가장 큰 서점을 갑니다. 그래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인터넷도 없던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여기서 찾으면 돼,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그 선생님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래서 제 환상에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분노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말이 그렇게 틀렸다고, 제 생각이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패치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갑자기 환경미화를 한대요. 근데 환경미화 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새학기가 시작한 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근데 그 학교의 위치가 교육청 바로 옆이에요. 뭐 그건 그렇고, 이게 그 뭐 장학사 뭐 그런 사람들 가끔 오잖아요. 뭐 이렇게 좀 체크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온다고 또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그때도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급회를 하는데 무려 한지 얼마 안 된다. 왜 돈을 걷어서 이걸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선생이 그 뭐 학급회 하면 빠져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앉아 있잖아요. 막 회의 멈추게 하더니 막 사람을 엄청 뭐라고 해야 돼? 모멸감을 느끼게? 꼭 이 환경 미화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 나는 모르겠다 그거를. 아무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자기가 선생의 입장에서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학급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 면학 분위기를 해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의 돈을 삥 뜯어서, 전 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자기의 평가를 올리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야, 나는 이 학급이 너무너무 좋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거 해봐야지, 그럼 자기 돈으로 했겠죠.
근데 자기 돈 쓰긴 아깝나 보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알고 그냥 에휴 그러려냐고 다 넘어가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옳고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른 거고 저는 지금 그걸 후회합니다. 나도 그냥 조용히 살걸. 그냥 조용히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을 그랬다 라고 전 후회해요. 그런 건 도덕책에만 있어요. 그냥 책 막 소설 허구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살 때 그렇게 하면 저한테 그렇게 도움된 게 없어요.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한풀이 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네, 뭐 어떤 뭐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선생을 만나서 실망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네. 아니면 난 이걸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 분들.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슬픈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정말 도대체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있나? 왜 도대체 나만 그러나? 그런 생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이런 영상을 만드는 놈이 다 있네 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미가 없죠. 공부하는 건데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어떤 분이 뭐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뭐 이 채널 마음에 든다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 채널에 구독자가 많아지려면 먹방을 하면서 라이노를 해야 된다. 콜라를 원샷 하든가 이제 화면 까고 이제 카메라 설치해놓고 막 앞에 막 먹을 거 깔아놓고 막 먹어가면서 막 이번 시간에는 뭘 그려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먹으면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소재가 아니면 이거는 뭐 이 라이노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유튜브에서 아니면 그 어떤 포털에서 찾는 분들만 제 영상을 접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네요. 아무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감사의 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나비 귀걸이 만들어 봤죠. 간단하게 이런 평평한 것들 살짝 볼륨 이렇게 완전 볼록볼록 이렇게 어쩔 때는 이게 필요하고 어쩔 때는 이게 필요하고 어쩔 때는 이게 필요한 거지 항상 이게 맞거나 이게 맞거나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이게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위에를 이렇게 싹
광을 잘 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빛이 탁 어느 때 비칠 때마다 반짝반짝 하겠죠? 얘는 그냥 마냥 다 반사하겠죠? 이런 반짝거림이 난 필요해 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난 이게 좋아. 반짝반짝한 게 어느 한 각도가 됐을 때 그래 반짝반짝한 게 너무 좋더라. 얘가 쫙 연결돼 있는 뭐 귀걸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한 줄에. 그럼 이게 막 움직이면서 반짝반짝하는 그 모습에 꽂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고객이었다, 아니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겠죠. 이것도 뭐 이건 그때 해당하는 것에 맞겠고요. 어떤 기능 아니면 어떤 디자인, 그런 거에 맞춰서 맞고 틀리고가 달라지는 거겠죠.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상태는 그냥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자, 다 끝났습니다.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물론 오늘은 또 잔소리 좀 많았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